디글 편집자의 뇌피셜로 만드는 레전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여대생 패션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교 1학년 여대생은 무지하게 촌스러워요. 알록달록 옷으로 잔뜩 멋을 부리고 블링블링 액세서리들을 무진장 달고 있다면 1학년 100%예요. 1학년 여대생은 아직 화장이 서툴러 삐뚤빼뚤 엉망이고 하이힐에 적응을 못해 삐그덕삐그덕거리지만 풀 메이크업과 하이힐은 절대로 반드시 고수해요. 가방은 지갑과 컴팩트, 립스틱만 들어가는 핸드백을 고집하고 전공 서적은 자랑스럽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나 대학생이요를 뽐내요. 이것은 고딩 때 늘 꿈꾸던 대학생의 특권이니까요.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은 한층 숙련된 메이크업 기술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찾아내 미모에 물이 올라요. 전공 서적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은 촌티 팍팍 1학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전공 서적이 쏙 들어가는 숄더백으로 가방의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해요. 하이힐은 신고 마라톤을 해도 될 만큼 익숙해져 이젠 운동화만큼 편하다고 느껴요. 대학교 3학년 여대생은 쌩얼로 버스를 탔다가 풀 메이크업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달인 경지에 이르러요. 하지만 대학교 3학년의 메이크업은 칙칙한 얼굴을 감추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이뻐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은 취업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과 패션 따위엔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꾸질꾸질 4학년도 180도 변신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졸업앨범 촬영 날이에요. 졸업앨범은 전국의 뚜쟁이 아줌마들과 대기업에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사진이에요. 다음은 여대생의 성적관리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교 1학년은 성적관리가 엉망이에요. 1학년 시절엔 수업보다 미팅, 소개팅이 더 중요해요. 땡땡이를 치거나 친구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빵꾸 내기 일쑤예요. 대학교 2학년은 조금씩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하지만 1학년 시절 놀던 가락이 있는지라 도서관에 엉덩이를 붙이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저 F만 면하도록 수업에만 참석하는 정도예요. 대학교 3학년은 학점 관리에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1, 2학년 싸질러놨던 학사 경고와 F와 D 학점을 메꾸기 위해 1학기를 끝내고 계절 학기를 다니며 방학도 없이 공부해요. 대학교 4학년은 시간표 짜기의 달인이 돼요. 일주일에 2번쯤만 학교에 나오도록 시간표를 짠 다음 취업에 중요한 토익, 토플 공부, 봉사활동 점수, 모의 면접고사 준비, 대기업 인턴 정보를 긁어 모으며 하루하루 사회인이 되는 준비를 해요.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켠 여자는 오늘은 피곤하니 간단히 서핑만 하기로 하며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는 25개의 의류 인터넷 쇼핑몰과 10개의 액세서리, 구두, 가방 전문 쇼핑몰, 5개의 소품 문구류의 쇼핑몰을 순서대로 탐방하기 시작해요. 여자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처 필요하다고 깨닫지 못했던 보석 같은 신상이 업데이트됐을지 모르니까요. 이때 올레 쇼핑몰 주인장 언니야의 블로그에서 미리 찐뽕했던 샤방 레이스 원피스가 입고됐어요. 여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제할 듯한 기세로 전신 컷, 디테일 컷, 소재, 세탁법까지 모두 확인해요. 완전 따봉, 내 것 찐뽕이에요. 저것만 내 손에 넣는다면 패션 리더 봄처녀로 완벽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이에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수십 개의 객관적인 상품평들이 쏟아질 것이에요. 심지어 다른 쇼핑몰에 더 싼 가격으로 나와 있을지 몰라요. 인터넷 쇼핑 시 가격 비교는 필수예요. 여자는 눈물을 머금고 샤방 레이스 원피스를 위시리스트에만 넣어두기로 해요.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스페셜 찐뽕 아이템들과 이별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오 마이 갓! 며칠 전 고민 끝에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봄맞이 가디건이 품절 임박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요. 심지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입고가 될지 모른대요. 저런 예쁘고 깜찍한 가디건을 놓친다면 봄을 맞이하는 여자로서 루저가 되는 것이에요. 품절 임박 협박과 대박이라는 상품평에 정신줄을 놓은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결제 버튼에 손을 옮겨요. 그런데 잠깐 생각이 짧았어요. 가디건의 가격이 3만 원대, 5만 원이 넘지 않으면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송비처럼 아까운 돈은 없어요. 여자는 합리적 쇼핑을 위해 5만 원을 채우기로 하며 다시 한번 인터넷 쇼핑몰의 1페이지부터 꼼꼼히 살펴 배송비를 물지 않는 적당한 가격대이면서도 마음에는 쏙 드는 물건을 찾기 시작해요. 결국 티셔츠 하나를 더 득템했어요.
합이 6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배송비를 무는 것보단 훨씬 합리적이고 알뜰한 쇼핑일 거란 확신에 휩싸여요. 그 후 준장 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란에는 꼼꼼히 살핀 후 예쁜 옷 보내주세요. 이번 주 주말에 입어야 하는 옷이니 주말 전에 보내주세요. 이란 사랑스런 메시지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빨리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결제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자는 방금 산 가디건이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머릿속으론 방금 산 가디건과 함께 입을 원피스, 청바지, 반바지, 미니스커트로 상상 코디를 해보며 님을 기다리는 듯 가디건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올레, 드디어 배송 중 마크가 떴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여자는 CSI로 빙의해 배송 추적을 시작해요. 전화기는 두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해요. 택배 아저씨에게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애인보다도 더더욱 애달프게 기다려지는 가디건이에요. 드디어 올레, 택배기사 아저씨예요. 드디어 온 것이에요. 택배를 건네주는 기사님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다도 더더욱 훈훈해 보여요. 여자가 택배 박스를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와요. 1초라도 빨리 가디건을 만나보고 싶지만 아무리 급해도 상자나 포장을 급하게 뜯는 초보적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혹시나 쇼핑몰 사진빨에 속았을 경우 새롭게 포장을 해서 반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입기 전 혹시나 단추가 안 달리진 않았는지 실밥이 빠져나오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입어봐요. 오 마이 가디건. 샤방 봄처녀가 따로 없어요. 여자는 옷을 입은 채로 당장 컴퓨터로 달려가 상품 구매평을 작성하기로 해요. 입고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리면 포인트를 더 준다는 공지에 당장 거울 앞에서 거울 셀카를 찍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게 목 밑으로 찍는 건 기본 센스예요. 남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패션 편이에요. 먼저 레깅스예요. 일단 레깅스와 내복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마치 내복을 입고 나온 것 같아 안구가 아주 민망해요. 치마 속에 레깅스를 덧입는 것도 민망하지만 오로지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가서 바지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다음은 파워숄더 재킷이에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파워숄더 재킷을 입은 여자를 보면 꽃봉오리 예술단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나와요. 정말 유행 패션이 맞기는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로봇 태권브이 같기만 할 뿐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음은 스모키 화장이에요. 섹시하지 않냐고들 물어보는데 섹시하기보단 꿈에 나올까 무서울 뿐이에요. 스모키 화장을 한 여자를 보면 왠지 성격도 드셀 것 같고 싸움마저 잘할 것 같아 겁이 나요. 그저 떠오르는 영화 배우는 영화 주온의 무서운 꼬마예요. 다음은 통굽 신발이에요. 키가 커 보이고 싶은 욕구는 이해해요. 그렇다고 벽돌을 신발바닥에 매달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신고 있는 사람도 불편해 보이고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차라리 신발 안에 깔창을 10장이고 100장이고 까세요. 통굽 신발 외에 에스키모 신발, 힐힐, 글래디에이터 신발도 남자들을 경악시키는 신발 중 하나예요. 다음은 왕잠자리 선글라스예요. 길거리에서 왕잠자리 선글라스를 한 여성을 발견하면 근처에 불시착한 UFO에서 외계인이 나와 지구를 습격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눈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다음은 밀리터리 룩이에요. 남자는 군대라는 곳에서 최소 2년 이상을 오로지 밀리터리 룩만 입고 생활해요. 제대하고는 웬만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게 군복이에요. 군대를 연상시키는 밀리터리 룩은 기피 대상일 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밀리터리 룩이 좋으시면 입대를 추천해요. 다음은 무릎까지 오는 롱 부츠예요. 신기도 힘들고 벗기도 힘든 기린 모가지만큼 긴 신발을 왜 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아 신을 수는 있는 건지 발냄새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참 궁금해요. 다리 들어가기도 빠듯해 보이건만 청바지까지 꾸역꾸역 쑤셔넣은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다음은 대형 벨트예요. WWF 헐크 호건도 울고 갈 대형 챔피언 벨트를 차고 다니는 여성을 발견하면 대박 깜놀 허파 쫀득 상태가 돼요.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저런 걸 왜 차고 다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요. 최악은 대형 벨트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노린 걸지도 모르나 허리가 사라지고 벨트 위에 바로 목이 붙어 있는 것 같아 공포스러울 뿐이에요.
다음은 배기 팬츠예요. 일명 똥싼 바지로 불리는 요상 야릇한 바지예요. 정말 거리에서 배기 팬츠를 입은 여자와 마주치면 저 바지에 정말로 똥이 한 덩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함을 느껴요. 그저 그 옛날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춤을 추시던 소방차 아저씨들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여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패션 편. 먼저 빵모자예요. 앞머리를 길게 내밀고 빵모자를 삐딱하게 쓴 뒤 어설프게 우수에 찬 표정을 짓는 남자를 보면 쯧쯧쯧 어떤 의도는 알겠지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빵모자가 어울리는 건 지구상의 소지섭님 뿐이라는 걸 남자들은 모르나 봐요. 다음은 흰색 민소매예요. 흰색 러닝구를 입고 자꾸 옷이라고 우기면서 그 역시 겨드랑이에 검은 친구들도 여과 없이 보여줘요. 심지어 여기에 은목걸이, 가죽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남성분들 아무리 쫄깃쫄깃 근육맨이라도 여자 눈에 흰색 민소매는 그냥 속옷일 뿐이에요. 다음은 왁스로 떡칠한 머리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것 같은 전사의 후에 뾰족뾰족 왁스 머리는 멋져 보이기보단 찔리면 아프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거기에 달랑거리는 귀걸이까지 한다면 미워할 거예요. 다음은 왕줄 금목걸이예요. 블링블링 숭근 목걸이를 하고 셔츠까지 풀어헤친 사람을 보면 금 있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여자는 금목걸이를 한 남자를 보면 오빠라고 부르는 대신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져요. 다음은 위협적인 체인벨트예요. 여자는 남자의 청바지에 달린 무겁기만 하고 딱히 기능도 없어 보이는 체인의 정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체인이 무거워서 바지가 홀랑 벗겨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물건일 뿐이에요. 다음은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은 청청코디예요. 거기에 청남방까지 곁들인다면 쓰리아웃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70년으로 돌아가 신성일 할아버지와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스포츠 샌들에 양말을 신는 남자예요. 스포츠를 할 땐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스포츠에 신을 샌들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시원하게 신으려는 샌들에 양말까지 곁들이는 건 막걸리에 치즈 안주를 먹는 것과 같잖아요. 다음은 일반 남자의 빅뱅 패션이에요. 무대도 아닌 거리에서 야광 글씨가 써있는 티셔츠에 긴 체인 목걸이를 하고 하이탑 운동화까지 신은 남자는 꼭 빅뱅 코스프레를 한 사람처럼 느껴지며 손발이 오글거려요. 자기만의 개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상만 보고 싶은 사람은 타임라인 눌러서 스킵하면 돼.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이 패션들 다시 유행해도 괜찮은 걸까? 몇몇 개는 그냥 평생 다시 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 풀뱅이나 와이드 팬츠 유행하는 거 보면 또 저런 스타일도 다시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뒤에 나올 에피소드는 패션 대신 세기말 감성이 아주 가득한 물건이랑 먹을 거에 대한 거야. 추억 소환하면서 볼 수 있을 거니까 다들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줘. 먼저 10위는 컵볶이예요. 컵볶이는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주던 먹을거리로 학교 앞 분식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이며 걸어다니며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떡볶이였어요. 컵볶이는 출출한 배를 채워주면서도 부담 가지 않는 가격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신기한 건 아줌마가 퍼주는 떡볶이 떡의 개수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 거가 더 많아 보여 개수를 세어보면 영락없이 떡의 개수는 일정해요. 언제나 한 번에 똑같은 떡을 퍼담는 아주머니의 달인 포스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9위는 톡톡이 사탕이에요. 톡톡이 사탕은 발바닥 모양으로 된 사탕을 봉지 속에 있는 가루에 찍어 먹는 먹을거리예요. 신기함의 결정체는 봉지 속 가루였어요. 이 가루를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톡톡톡 튀어대며 혓바닥을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줬어요. 톡톡거리는 가루가 좋다고 신나서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으면 입천장부터 혓바닥 끝까지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8위는 테이프예요. 얇은 비닐 같은 게 테이프처럼 돌돌 말려 있는데 재빠르게 풀며 입에 넣어서 먹기도 했고 천천히 살살 녹여가며 야금야금 먹기도 했고
뭉탱이로 한 번에 넣어서 먹기도 했어요. 7위는 밭두렁이에요. 밭두렁은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 맛 과자인데 과자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한 게 단점이에요. 얼마나 딱딱한지 흔들리는 이를 가진 아이들 중엔 밭두렁 먹다가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은 우물거리면서 빨아먹다 짠맛이 빠지면 뱉기도 했어요. 6위는 떡꼬치예요. 떡꼬치는 떡을 꼬치에 꽂아 튀겨 소스를 발라 먹는 건데 케찹과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적당히 매콤하면서 알맞게 달콤한 소스를 듬뿍듬뿍 묻혀서 판타스틱 떡꼬치의 맛을 느끼고 싶지만 언제나 아줌마는 2% 모자라게 소스를 묻혀줘서 너무 아쉬웠어요. 떡꼬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엄청난 응집력 때문에 쉽사리 떨어지지 않아 먹는 애는 먹는 애대로 소스 묻어서 짜증나고 주는 애는 주는 애대로 찝찝한 느낌이 들었던 나눠 먹기 힘든 먹을거리예요. 5위는 쫀득이에요. 쫀득이는 널따란 포같이 생겨서 쫙쫙 찢어 먹을 수 있게 나왔어요. 마키차콘, 쫄쫄이, 색연필 등 비스무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쫀득이로 통해요. 쫀득이의 특징은 그냥 먹는 것보다 난로에 구워 먹었을 때 그 맛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쫀득이와 비슷한 것으로 난로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호박꿀 맛나도 있어요. 불에 살짝 구우면 안에 있는 설탕물이 살짝 녹아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4위는 달고나예요. 달고나는 설탕을 국자에 녹이다 식소다를 살짝 넣고 휘휘 저어 탁하고 바닥에 쳐서 틀을 대고 꾹 눌러주던 먹거리예요. 달고나를 이쑤시개 또는 바늘에 침을 발라 살살 찍어서 모양대로 잘 떼어내면 공짜로 한 개를 더 득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달고나를 먹을 때면 아무리 산만한 친구들도 고난이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집중해도 마지막엔 항상 와장창 부서져서 꽝이 됐던 너무 아쉬운 먹을거리예요. 3위는 페인트 사탕이에요. 페인트 사탕은 먹으면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혓바닥이 색색깔로 변하는 패셔너블한 사탕이에요. 한 개만 먹어도 온 입술과 혀가 물들어서 아이들 입이 모두 시뻘겋고 시퍼렇게 변해서 다녔어요. 페인트 사탕을 살 때면 언제나 고민되는 사탕이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맥주 사탕이에요.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먹는 아이들로 하여금 취한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던 언빌리버블 먹을거리예요. 2위는 설탕과자예요. 설탕과자는 설탕을 녹여서 잉어, 거북선 등등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에요. 넓은 판 위에 상품 번호가 랜덤으로 적혀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의 상품을 가져가는 게임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의 설탕 과자를 득템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운이 좋아 상품의 최고봉인 왕잉어를 뽑는 날엔 주위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달아서 꼬리만 먹어도 혀가 얼얼해지고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처치곤란이 되기 일쑤였어요. 컨그레츄레이션! 대망의 1위는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짧은 비닐 튜브 안에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담겨있던 먹을거리예요. 맛도 여러 가지여서 살 때마다 어떤 맛을 먹을지 고민한 적 많아요. 입에 통째로 넣고 잘근잘근 씹어서 먹기, 앞니로 싹 긁어서 뽑아 먹기 등의 스킬을 선보였어요. 먼저 7위는 디스켓이에요. 90년대 초중반에 많이 쓰였던 컴퓨터 저장 매체로 한 끝을 잡고 흔들면 팔랑팔랑 흔들릴 정도로 얇아 쉽게 구겨지고 깨지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두꺼운 책 속에 끼워서 다니곤 했어요. 6위는 회수권이에요. 회수권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탈 때 사용하던 종이 승차권이에요. 반마다 꼭 한 명씩 있던 회수권 마이스터들은 교묘한 칼질로 10장을 12장, 13장까지 만드는 신비로운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또 학교와 문방구에서는 돈 대신 회수권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용돈이 떨어지면 회수권으로 군것질을 하기도 했어요. 5위는 연예인 필통이에요. 연예인 필통은 특히
90년대 여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물건이에요. 이 당시 여학생들은 용돈의 대부분을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사 모으는 데 쓰곤 했어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은 하드보드지를 오려 필통 모양을 만든 후에 연예인 사진을 조각조각 붙여 비닐로 깔끔하게 코팅을 해 필통을 만들어요. 4위는 다마고치예요. 다마고치는 공룡이나 병아리 캐릭터를 진짜 애완동물을 키우듯 정성을 들여 키우는 게임기였어요. 시간마다 꼬박꼬박 밥 주고 간식도 주고 응가도 치워주고 운동도 시켜줘야 해요. 가끔은 칭찬도 해주고 혼도 내야 버릇이 나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혼내면 짐을 싸서 나가버리기도 해요.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에 빠진 학생들이 밥 주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다마고치도 여럿 죽어 나갔어요. 그럼 아이들은 진짜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기도 했어요.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마고치가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다마고치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3위는 삐삐예요. 삐삐는 90년대 젊은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무선 호출 기기였어요. 상대방 삐삐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또 커피숍에는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테이블 전화로 삐삐를 치거나 메시지 확인이 가능했어요. 이때 전화번호와 함께 남기던 삐삐 언어도 있어요. 1010235는 열렬히 사모합니다. 0124 영원히 사랑해. 1004 천사 등등 수없이 많아요. 이때 삐삐줄도 상당한 유행이었는데 잘 늘어나는 스프링줄에 집게가 달린 것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2위는 마이마이예요. 카세트 플레이어로 휴대가 가능해 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친구가 산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안 듣는 카세트 테이프 위 2개의 구멍을 막아 공 테이프를 만들어 노래를 녹음하기도 했어요. 간혹 마이마이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가 엉키면 카세트 테이프 가운데 2개의 톱니 안에 볼펜을 꼽아 돌려 다시 감느라 애를 먹기도 했어요. 1위는 도시락이에요. 한때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집에 아이가 3명씩 되면 많게는 도시락을 6개씩 싸는 집도 있어 엄마들은 가장 큰 고민이 도시락 반찬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간혹 동생은 반찬만 2개 싸주고 형은 밥만 2개를 싸주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간혹 맛있는 반찬을 싸온 날은 반찬 뚜껑을 열자마자 수십 개의 포크가 슝 날아들어와 포크에 손이 다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꾀순이 엄마들은 친구들에게 뺏겨 내 자식은 귀한 음식 맛도 못 볼까봐 영양 만점 계란 후라이나 햄 등을 도시락 밑에 깔아주기도 했어요. 항상 가방에는 쾌쾌한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특히 정갈하게 교복 차려입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은 혹시라도 가방에서 김치 국물이 새기라도 한다면 세상에 망신 그런 망신은 없는 거예요.